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고 전북 CBS와 전북일보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LG 헬로비전 이렇게 5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지금부터 90분 동안 진행을 맡게 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도약이냐 쇠퇴냐 기로에 서 있는 전라북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소개할 3명의 경선 후보 중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뽑힐 텐데요. 이 세 후보 중에 누가 가장 나은가? 이 토론회는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도록 마련했습니다.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자리한 세 후보를 소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미리 정한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소개할 텐데요. 먼저 김관영 후보입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완산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후보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토론은 지금부터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세 후보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사회자의 공통 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중에 세 후보 모두에게 각 1분씩의 찬스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회 중 언제라도 1분 발언 기회를 얻겠다 하시면 손을 들어 찬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분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찬스를 안 쓰신 후보께는 마무리 발언 때 1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마이크 소리가 내려가고요. 인신공격 발언이나 비방이 나와도 저의 제재에 따라 마이크를 내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세 분 별 걱정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잘 엄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전북 CBS 라디오와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금강방송에서 오늘 밤 8시와 내일 아침 9시 그리고 LG 헬로비전에서도 21일 아침 9시 15분, 23일 낮 12시에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의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새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도지사가 되면 만들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상을 10글자 이내로 표현하시면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죠. 90초 드릴 텐데요. 먼저 김관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젊고 역동적인 희망 전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어지자. 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한번 뭉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면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전라북도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제1의 도전 과제로 삼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도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 줘야지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도지사가 진정으로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3대가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입니다.
3대가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튼튼하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전북. 저는 어느 도시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그런 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청이나 시청에 가보시면 흔히 공무원들 핑퐁 친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전라북도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이 바로 서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 김관영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 산업, 에너지 산업 등등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희망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뚝심과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뚝심과 돌파형으로 극복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균형과 성장의 청년 전북, 그것을 전북의 상으로 적었습니다. 전북이 낙후됐다, 지역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균형 발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되다 보니까 성장이 늦어졌고 또 기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게 되면 또 집을 구해야 되고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또 부모들이 그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언제 결혼하느냐 또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 청년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청년이 행복한, 그리고 또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과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대학도 살고 또 청년도 살고 지역도 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호영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새 후보에게 두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두 후보보다 자신이 더 나은 경험 또는 자질면의 강점을 7글자 이내로 표현하시면서 도지사로서의 비교 우위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번엔 90초 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돌파형 리더십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해보고 싶었던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 두 정치인의 공통점이라면 저는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한 번 결심하면 해낸다는 그 뚝심, 돌파형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가는 그런 정치인은 사실 매우 드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결심하면 해낸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전 이 뚝심과 돌파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전라북도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전라북도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 뚝심과 돌파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호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저만의 강점은 민주, 정통, 혁신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북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와 혁신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민주당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우리 전북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곳이 또 전북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TV를 아직도 켜지 못하는 그런 우리 도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라북도의 변화를 또 혁신을 이끌어가는 데는 우리 민주당이 그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변화를 이끌고 혁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하고 또 정통성을 잇는 그런 후보가 우리 전라북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2명밖에 당선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을 잇는 후보로서 우리 도민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넘사벽 중앙인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앙행정부, 중앙정치, 또 여러 재계, 이쪽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공인회계사를 합격해서 회계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 행정고시 재경직을 합격해서 나라 살림을 도모하는 재정경제부에 7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국토위,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 경제 관련 부처에서만 8년을 근무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험도 원내대표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이러한 인맥과 인적 자산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가 되면 이 많은 인맥을 오롯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수도권에 맞먹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떴다. 지금 이 뉴스가 화제인데요. 인구 800만의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건데요. 이걸 시작으로 지금 각 지역에서도 초광역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초광역화 논의에서 비껴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전라북도의 광역화 공약은 다름 아닌 새만금 메가시티입니다. 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야당 도지사로서 전라북도 초광역화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엔 안호영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 속 터지던 새만금 개발 속도를 확 높인 장본인입니다. 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위위원장으로서 새만금 발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새만금 통합은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윤수위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해서 이걸 추진하는데 만약에 주민들 의견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새만금 새 지역의 이런 통합에 실질적인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혁신도정, 섬김도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3개 시군이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갈등 없는 통합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권역별 서로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런 통합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발의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법을 통해서 새만금에다 투자진흥지구 또 자유무역지구를 설정하고 새만금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교통망들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새만금이 우리 전북 발전의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관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아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전북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계륵같이 여겨지는 이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후보 당시에 제안한 새만금 메가시티 그 부분을 현역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저는 주장해 왔었습니다. 군산과 김제와 부안 3개 시군 간의 관할권 다툼,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3개 시군의 지역민들이 수시로 만나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 협의회라고 만들어 놨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적극 개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3개 시군이 저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메가시티가 군산, 김제, 부안을 넘어서 저는 익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새만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하셨는데요. 저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이 낙선되어서 이 공약이 날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전라북도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도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 메가시티를 공약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별 다를 게 없다. 국제투자진흥지구, 그 다음에 국제공항 문제, 새만금 메가시티 문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뭐 특별한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어쩌면 새만금 문제 하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안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안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뭐 우리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을 걸었고 또 이번에 안혜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했지만 늘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꿈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전북 도민은 저는 속아왔다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냥 거창하게 꿈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놓고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부끄럽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실행력
집행력, 추진력 기필고 해낸다라고 하는 저는 어떤 책임성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그런 점에서 정말 단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그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토론,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을 직접 주도하는 시간인데요. 세 후보에게 각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 1, 30의 규칙입니다. 먼저 2는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은 질문은 모두 1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은 질문에 대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최소 30초 보장해 주는 겁니다. 2, 1, 30. 이 규칙 안에서 7분씩을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공통 질의와 반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안호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네, 그 김관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관영 후보께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제목만 있고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공약을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게 그 새만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지금 하시는 건지, 그 특별자치도의 그 사업 내용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자료에 냈다는 게? 아니요, 보도자료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가 7대 공약을 낼 때 최초에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관한 7대 공약에 포함해서 일단 한번 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에 관한 공약을 낼 때 별도의 자료로 냈는데, 근데 하여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우리 안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안 의원님의 그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의 취지, 그것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따로 지금 뭐 법안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별도로 법안 법안은 준비할 뭐 수는 준비를 안 없고요. 했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이미 기본적인 그 법안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들은 혹시 뭐 해보셨나요? 아니, 이미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했고 안 후보님께서도 이미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도가 별도로 광역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우리 네. 이제 후보님, 그러면 혹시 제가 그 공약했던 그 공약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법률을 또 발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발의한 그 법률 안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쭉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봤을 네.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뭐 어떻게 봤습니까? 특별히 뭐 괜찮다고 봤습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적어도 이것 이후에 별다른 대안이 사실 지금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가 아까 메가시티로 굉장히 큰 광역권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광역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대응해서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북과 새만금을 엮는 특별자치도,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취지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우리 새만금 개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네. 뭐 개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김윤도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고 또 개발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런 기업들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완화해주고 혹은 조세를 감면해주고 혹은 뭐 이렇게 그 장기 임대용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해주거나
혹은 교통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네. 저는 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즈니랜드가 됐든 뭐 마블 뭐가 됐든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점에 동의하신다고 보고요. 이게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더. 답변을 조금만 아니 제가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아니고 네, 30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 취지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디즈니랜드 그 해외파크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디즈니 본사의 해외파크의 설치 원칙은 인구가 1억 명 이상의 국가에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던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뭐 설사 우리 대한민국 자체 인구가 1억은 안 되더라도 뭐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랜드마크만 만들어지면 아니, 중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고요.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성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디즈니 본사의 그 원칙이 그래서 사실상 그 실현 가능성이나 디즈니 본사에 누구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 제가 처음 이제,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예, 저도 여러 번 뭐, 한국에 저도 진출하려고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저도 이제 그 확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한번 그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어디에다 이런 말씀을- 확인했는지를 좀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이따가 나중에 이제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아니라 예, 지금 우리 저 김관영 후보 또 아까 전철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그 새만금 그다음에 그 익산 또 전주 간 그 전철 문제 관련해 가지고 키로수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금 그 부산 울산 광역 전철이 한 50km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에서부터 전주까지가 8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때 제가 이제 안 잘못 후보님이 얘기를 부산 울산이 그러니까 80km라고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거리를 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건 부산 정정을 울산은 50km고 새만금은 80km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새만금은 그래- 80km가 맞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 그 동해선이 부산 울산은 한 23개가 되고 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한 12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실제 그 비용은 저렴하다. 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이해를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좀 저도 그다음-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십시오. 그러시죠. 네. 네. 제가 분명히 이 앞으로 도지사가 되게 되면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만금, 대야, 익산, 전주를 잇는 전철 그 제안, 이 부분은 저는 뭐 나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과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왜냐하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회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 이런 것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김윤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철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운영비 정도 들어가고 있고 도시철도와는 다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4~50억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하면 뭐 충분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할 만한 이런 사업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돼버렸는데. 다음 질문에 제가 발언이- 답을 할게요. 그러시죠. 네, 발언이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마이크 소리가 내려갑니다. 미리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론의 형식을 후보님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호영 후보님, 다음으로 김윤덕 후보님 질의해 주시죠. 예,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관영 후보님께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공직자에게 왜 집 두 채는 무조건 안 되느냐. 서울에서 활동하고 전주에서 활동하면 집 두 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 한 채로만 못을 박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전주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 어떤 그 서울에다가 집을 얻을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그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돈이 없어서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매우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든가 또 아니면 전세를 얻든가 아니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월세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그 어떤 집 문제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의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일 서울서하고 전주서하고 또 서울서하고 지역구에서 하니까 저 사람들은 집 두 채 사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 굉장한 공직자들과 괴리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직자들은 정말 집 한 채만 소유해라 라고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전세든 월세든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직자는 집 하나만 갖자라는 취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채를 필요하다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 김관영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공직자가 오로지 집 한 채 가져야 된다.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두 채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채 이외에 두 채 가진 사람은 다 범죄인이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떤 정권도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의 집 문제, 월세, 전세도 못 얻어서 월세로 가는 분들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관심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늘리고 월세에 대해서도 보조도 해주고 이런 분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1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너무 확대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하고 네. 저는 공직자들이 주택 소유를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입장에서 다만 어떤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네. 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사회에서 예를 들면 그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저는 그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볼 거냐, 네. 공직자의 눈으로 볼 거냐, 정말 우리 서민들의 눈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서울과 전주에, 서울과 군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에 따라서 두 채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한 사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필요에 의해서 능력이 있으면 두 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견 속에서 피해가고 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론의 형식을 지켜주시고 질문은 1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 후보님도 김윤덕 후보님도 모두 질문 시간을 1분을 넘게 쓰셔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토론을 하실 때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0초를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시작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뭐 아파트 청약을, 저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해서 어렵게
이 다둥이 특별 공급으로 제가 청약으로 2007년에 한 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집도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이사도 가지 않았고 그 집에서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군산에서 주말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군산에 기거해야 될 집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집을 전세로 얻을 것인지 사서 자가로 보유할 것인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 경우에 공직자는 집 한 채 있어야 되니까 너는 반드시 전세로만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정책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저는 이미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 얻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서울로 떠날 사람이다. 집을 사라. 또 이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샀던 것이고 잠깐 제가 이제 또 마무리 팔았던 발언 해야 겁니다. 되는데요. 네.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 것 같고요.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그 전 실장은 결국 똑똑한 집 한 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군산에서 활동하실 거면, 전북에서 활동하실 거면 전북에 집을 사시고 서울에 전세를 얻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생각이고요. 그거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된다면 제가 우리 군산 집을 도민들로부터 팔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부모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 사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어요. 군산에. 시간이 예, 예. 초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김윤덕 후보님 뭐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만 좀 그 부분은 사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론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판교에 집 한 채 분양받아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군산에 전세로 살다가 매입해서 2021년에 제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이유는 시골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군산에 있는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 7년 동안 1,000만 원 있었습니다. 또 당산 말씀하셨는데, 당산에 아파트 분양권, 제가 국회의원 2012년 됐는데요. 2012년에 국회의원 되고 판교에서 국회까지 다니기가 너무 멀어서 영등포에 아파트를 하나 김관영 분양받아서 이사 가려고 후보님 지금 그랬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저희 토론회에서는 판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은 내려두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그 두 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가 군산 집은 불가피하게 시골 어머니 부양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군산 아파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골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그 과정에서 판교집을 안 파냐? 사실은 판교집은 제가 주소가, 저하고 집사람이 주소가 계속 군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면서도 또 그 1가구 1주택에 관한 그런 문제 적용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관영 후보님 예. 계속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계속 정도면 예, 모든 후보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느라 토론에 집중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 안호영 후보님께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저번 토론회, 이번 토론회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안 후보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명서까지 내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우리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충분히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뭐 더 뒤질 것이 있습니까? 뒤진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뭐 토론을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보유 문제는 공직자가 이런 그 재산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느냐, 또 이게 만약에 이제 투기라고 한다면 실제 어떤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옳지 않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엄격한 공천 기준에서 그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에 그 어떤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정도 해명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문자들이 유포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사람들이 굉장히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안 후보님께서도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또 평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캠프 내부에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좀 자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보유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소신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문제를 나름대로 제기하고 또 해명의 기회를 또 주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뭐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만약 본인이 우리 좀 우리 확인하셨으면 그렇게 좀 후보께서 인정하시고 깨끗하게 후보께서 이렇게 좀 해명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는 네. 도민들과 또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도시권 광역 도로교통망 기본법인가요? 네. 이 부분에 20대 때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의원님께서 여기에 공동 발의를 함으로써 과연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다 반대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법이 발의될 때에 우리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지방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님 중에서는 안우영 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혼자 2번씩 서명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포인트가 다른 거죠. 저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싸웠어야 된다. 이게 결국 지방을 죽이는 그런 법이 될 거다.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서울에 좋은 전철 깔아주고 좋은 도로 놔주니까 결국 또 서울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시키는 그런 법이 될 거다. 그런 점이라면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주요 논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방 균형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또 김윤덕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그 윤석열 당선자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됐을 경우에 전라북도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들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수 추계는 예.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좀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좀 예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예.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또 2개의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액이 김관영 3조. 후보님 정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셨는데 추가 발언을 원하시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것처럼 그럼 30초만 쓸게요. 찬스를 쓰시면 찬스 됩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찬스는 나눠서 쓰실 수는 없고 찬스를 쓰시면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찬스 쓰시면 뭐 10초씩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찬스를 쓰시면 1분 쓰실 수 있고 지금 찬스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다. 네, 안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운 내용은 잠시 후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풀어가 주실 텐데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2, 1, 30의 규칙 그리고 토론의 기본적인 형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 후보에게 네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 중에서 다른 두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과 그리고 중요한 이행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소개해 주시죠. 2분씩 드릴 텐데요. 이번엔 김관영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네, 전라북도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인구가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덜 떠나거나 청년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뻔합니다. 청년들이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결혼해서 애들 보육할 수 있고 학교 다니는 괜찮은 학교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가 살만한 동네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 5개 이상 임기 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청년들의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특히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는데요. 요즘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위 난임 부부라고 그러는데요. 아예 안 낳으려는 사람들을 계속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낳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난임 부부를 치료하는 대폭적인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보육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면서 공립은 국공립은 돈 하나도 안 내요. 사립은 추가 돈을 부모들이 내는데 추가적인 돈을 우리 도에서 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간 약 330억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반드시 집행해서 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청년들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도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상당히 큰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지만 힘을 모아서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소멸이라는 문제도 또 인구라는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모든 게 경제 문제다, 모든 게 경제 문제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이지만 이제 하나씩 해법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내놓는 첫 해법은 14개 시군 중에서 소멸위기에 모인 지역이 각자 도생한다는 건 더 위험하다. 뭔가 우리들이 그 시군끼리 뭉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되겠다. 전라북도가 몇 개의 권역으로 뭉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되겠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도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혁신도시의 인재 채용 문제도 우리 시군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혁신도시에 많은 기관들이 옮겨왔지만 제2차 새로운 2차 공공기관도 이전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힘있게 탄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윤덕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역 소멸 위기의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방법의 핵심은 산업과 일자리, 저는 교통, 교육을 교통 교육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서로 잘 융합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여건을 만들어줄 때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또 이런 물류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교통 인프라들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적이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자치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그 여건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질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 그 다음에 그 교통을 함께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런 그 14개 시군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한 광역 교통망 그리고 전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활용해서 대학과 산업과 우리 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그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시티인데요. 이 유니버시티 전략이 잘 된다고 그런다면 대학도 살고 학생도 살고 지역도 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호영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이 5번째 공통 질의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지사가 된 당신의 1호 일정은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되면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어딘지, 혹은 제일 처음 찾아가서 만날 사람은 누군지 그 1호 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방문할 곳은 완주군청과 전주시청입니다. 그래서 첫 회의의 시작의 내용은 정말 우리 전주 시민과 완주 구민들이 통합으로 가는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익산에 가서 그 코레일의 그 운영 주체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철이 그 역할을 담당할 건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이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보여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도민들 내지는 민생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 도리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먼저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또 도민들 정말 잘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을 더 잘 섬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선택 2022 전라북 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세 후보에게 각각 7분씩 드리고요. 2, 1, 30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반대로 진행합니다. 김관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김윤덕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종부세 문제 좀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종부세가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 아까 부동산 교부세 재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 총액이 약간 3조 4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분 몫이 약 2,20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방에서 교부세에 상당히 의존하는 이런 지방으로서는 그 폐지로 인한 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부세 폐지 문제가 세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세금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있는 세금을 줄이면 어딘가에 가서 세금을 또 다른 데서 설치해서 돈을 더 걷어야지만 나라 살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 개선하는 것은 몰라도 종부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사실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너무나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돼야지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도 당연히 이 도정에 세수에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답을 요청드립니다. 김윤도 후보님 답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김윤도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국회 안뿐만이 아니고 아마 국민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논쟁이 형성되고 또 이게 국회를 둘러싼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여러 기초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우리 민주당이 어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뭐 준비 없이 거의 내뱉듯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치력 있게 잘 대응하는 게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윤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문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지만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공약은 굉장히 지켜지기도 어렵고 문제가 많은 공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안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아까 우리 김관영 후보님 또 우리 김민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폐지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국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후보님께서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시티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좋은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나중에 그런 유사한 공약 이런 것들을 한번 저도 검토해서 채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부에서 이미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우리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유니버시티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차이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이 제안의 어떤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결국은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또 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캠퍼스 그 공간 속에서 캠퍼스와 기업이 함께하고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그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말하는 이 구조는 꼭 이 대학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과 실제로 대학 밖에 있는 이런 그 대학 밖에서도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폭넓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청년들의 경우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득이 좀 부족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부족한 거를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소득을 좀 보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정 정도 주거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학교 밖이나 이런 곳에다가도 좀 저렴하게 청년주택을 제공해주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방안이죠. 그러니까 네, 꼭 알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지사로서 할 만한 사업이냐? 사실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이미 교육부가 2019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공모를 내서 당선이 되면 정부에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는 도지사로서의 공약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딸리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 아쉽게도 2차례 공모를 했는데 5개 대학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도 당선이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전라북도 대학들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올해 공모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약 부분에 대해서 30초 어떻게 남았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 공모를 해서 네. 이런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당연히 전라북도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참 아쉽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되면 대학도 살고 뭐 예를 들면 기업도 살고 학생들도 또 뭐 사는 이런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에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파크 정해진 사업도 시간을 하고 전부 유니버시티 다 사업 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겠다. 보완해서 이제 같이 김관영 해야죠. 후보님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찬스 쓰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님이 찬스 쓰셔서 1분의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님. 네, 그러니까 이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이미 올해부는 공모를 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공모를 통해서 1년에 2개씩 대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되면 대규모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대학과 주변에 있는 산업계 회사들이 같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유니버시티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들이 여기에 공모하는 것이 우선이지 만약에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국비가 투입이 안 되면 이거는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를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유니버시티 사업은 뭐 아니면 도처럼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정해진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두 번째 김윤덕 후보 시작하시죠. 예, 저도 아까 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연동해서 우리 안우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우영 후보님께 질문의 핵심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제가 이제 우리 전북대 총장님이나 여러 총장님들 자주 이제 배우면서 전라북도의 지원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 대학을 지원해서 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이 지금 선정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형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를 들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북대학교 총장님 또 우석대학교 총장님 많은 우리 총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총장님들의 가장 그 아쉬운 점들은 우리 대학들이 실제로 말하자면 입학 정원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많은 위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역량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업으로 제대로 잘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라북도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들이 참 이제까지 아쉽다. 부족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 대학을 활용해서 이런 기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우리 국가 사업으로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다만 이 잠깐만요. 공간이라든가 이게 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예. 보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의 대학들이 어떤 교육부로부터 뭔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호흡이 잘 맞지 않고 또 일정 규모 과감한 지원을 받아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했던 어떤 평가를 해볼 때에 오히려 전라북도가 그런 대학들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을 벌이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독립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대학과 연계하는 건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대전, 무주, 진주 간 철도를 저번 2년 전에 총선에서 공약하셨는데 이번 도지사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어떤 겁니까? 대전, 무주, 진주 간 고속철도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현재는 이제 김천에서 진주 간 고속철도 문제로 이미 좀 국가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총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경상도 쪽에 있는 우리 당에 있는 또 후보 그리고 또 우리 충청도 쪽에 있는 또 우리 후보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전에서부터 무주를 거쳐서 진주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직선 노선으로 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언적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총선 공약을 넣었구만요. 약간 우리 어떻게 보면 안호영 의원의 네. 주도적인 판단, 무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선언적으로 넣은 거죠. 그건 뭐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이게 좋은 필요했으면 거는 넣었을 거 대전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대전에서 무주를 거쳐서 진주로 가는 것이 사실 이게 직선이고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봐요. 실제로 그리고 또 그게 제일 노선이면 네, 그리고 시도해야죠. 그때 그렇게 검토가 됐었죠. 근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박근혜 포기한 정부 거- 때 예. 그게 이제 김천에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니 확정- 박근혜 정부는 옛날 얘기고 아니, 2년 그렇게- 전에 우리 안 후보님이 철도공약 걸었어요. 대전, 무주, 진주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어쩌면 문제제기죠.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무주, 진주까지 내려가는 이 고속철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저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 많은 그런 건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또 그 경산도 쪽에서도 이 함양 쪽에 있는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논산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공약을 그때 했던 거죠.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도는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도지사가 왜 뺐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걸었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로서는 왜 이 공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왜 빠졌냐는 거죠. 김윤덕 후보님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지금 안우영 후보님께만 질의를 하셔서 지금 김관영 후보님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제가 예. 추가 질문 쓰겠습니다. 네네네. 아, 답이 지금 안 찬스 나오- 예. 쓰시겠습니까? 추가 1분 지금 더 답을 드리겠습니다. 못 하고 있잖아요. 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총선 공약으로 넣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김천 진주 간 고속철도 계획이 됐고 그게 아마 지금 예비 타당성 그때 예타 면제가 돼서 그 국가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좀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선 2년 조금 전에 더 검토가 2년 필요하다고 후에 생각합니다. 상황도 예측 못하고 2년 전에 걸었던 총선 공약이 2년 후에 도지사 공약에서 빠진 건 그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관영 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호영 후보님이 제기하신 전철 문제에 대해서 네. 4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네.
그 동의하십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 뭐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40억은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연간 40억 이상은 적자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1분 추가 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노선 비교를 통해서 40억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아니 40억 정도뿐이 안 되는 적자라면 저는 기존 정치인들은 정말 무능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정도의 적자뿐이 안 되는 이 전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단 한 번 거론된 적 없이 정치인을 해왔다는 건 심각한 전 정치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 정도라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사실은 뭐 전철에 관해서 그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업성이 참 쉽게 나오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상식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전철이 전주로 바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부터 전주까지 네, 30분 내로 가는 거거든요.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쭉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서요. 저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안호영 후보님 시작하시죠. 그 아까 1분 그 찬스 찬스 쓰는 거를 네네. 지금 써야 되나 나중에 써도 되나요? 아, 좀 그 시간을 보시다가 네네. 부족하다 싶으실 때 쓰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네. 우리 저 김관영 후보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잠깐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도지사 후보에 대한 이런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소신이라든가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은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그때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신적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지금 같은 당을 했던 안철수 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지금 국힘당에 가서 인수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당대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해왔던 이 민주당의 어떤 가치나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평소에 그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소신을 검증하는 것, 왜 그거를 막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가 걸어온 정치적 행로, 또 발언한 모든 것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님 쪽에서 그 캠프에서 말씀하실 때 소위 도지사가 경력 세탁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세탁기 돌리는 그 사진에다가 넣어가지고 몇 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지적한 것이고요. 철학, 소신 그런 거는 당연히 검증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적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당시 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 야당 대표로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아마 그 표현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로남불이 지나치게 심각해졌어요.
남의 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안호영 후보님이 지금 질의를 2분가량 하셔서 질의는 1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토론 시작하시죠.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사과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그 당원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물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가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우리 당원들과 우리 도민들께서 엄청나게 저의 마음의 상처를 저는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적폐와 관련된 이런 얘기 했을 때도 물론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많은 그런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대선 승리로 해서 복당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 뒤에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당원들의 이런 아픈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상처를 증폭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책임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께서는 사실 통합과 혁신을 더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제가 탈당할 당시에 호남의 많은 민심은 일당 독재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자.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당을 출범했고 실제로 많이 지지해 주셨었습니다. 당시 민심에 따른 저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는 통합과 혁신으로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더 크게 혁신하고 통합해서 하나된 전북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그 다당제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소신이어서 나갔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연 그 소신을 그러면 접은 것인가? 저는 여전히 또 그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호영 후보님 지금 약 50초 남았는데요. 찬스 쓰실 거면 지금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 찬스 쓰겠습니다. 네,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내가 저 질문 아니, 지금 안호영 후보님이 지금 찬스를 쓰셔서 네. 1분이 제가 추가가 답변할 시간이 됐고 없기 아니 지금 제가 1분이 추가가 됐고요. 제가 그리고 15초밖에 제가 지금 질문 중이니까 네, 답변할 시간이 네, 없어요.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 제 얘기를 좀 듣고 진행을 네, 해주셨으면 네. 네, 좋겠네요. 안호영 후보님의 질의가 끝나고 김관영 후보님이 답을 하시는데 안호영 후보님이 지금 김윤덕 후보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지금 토론의 규칙에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님이 조금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네.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네. 안호영 후보님은 김은덕 후보님께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다당제가 제 정치적 소신 맞습니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 다당제를 채택하시고 정치 과제로 채택하셔서 대한민국에 나갈 바라고 채택하셨어요.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가 저는 민주당에 와서도 그런 다당제를 다수의 의석을 가진 분들이 양보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취지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실지는 이제 판단해 봅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리는 도민들이 거고요. 판단하실 예, 겁니다. 우리 또 김윤덕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전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철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철도나 특히 이제 전철 같은 이런 SOC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정 정도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공공성의 원칙에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예를 들면 안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명한 거는 도시철도, 김윤덕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얘기하는 도시철도에서는 여러 가지 적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런 철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비교해서는 좀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답변시간 이 안 부분에 주셨나요?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적자 규모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자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시설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도 적자에 매우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매우 신중한 게 정해진 필요하다고 시간을 생각합니다.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호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1분 찬스를 아직 안 쓰신 후보가 한 분 계십니다. 1분 발언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셔서 마무리 발언에 사용하실 1분 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30초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답변을 역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네, 오늘부터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맨 앞에는 민주당이 서야 합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전북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도지사는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구현해야 됩니다. 저 안호영은 당이 어려울 때 헌신으로 당을 지켜냈습니다. 집권여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저 안호영과 함께 전북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김윤덕 후보 발언해 주시죠. 벼랑 끝 전라북도. 현재 우리는 서 있다 죽을 거냐 가다 죽을 거냐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전라북도는 그 무엇보다도 뚝심,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뚝심과 돌파형 리더십으로 결심하면 반드시 해낸다는 김윤덕이 앞장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 김관영은 송하진 지사님의 경륜, 유성엽 의원님의 뚝심, 저의 추진력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안호영 의원님과 김윤덕 의원님의 전북 발전을 위한 열정 다 담아내겠습니다. 용광로로 녹여서 더 큰 전북,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꼭 성원해서 전북의 변화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관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고 전북 CBS와 전북일보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LG 헬로비전 이렇게 5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택 2022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여러분 90분 동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라북도라는 배를 어느 선장에게 맡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금강방송에서 오늘 밤 8시, 내일 아침 9시, 그리고 LG 헬로비전에서도 21일 아침 9시 15분, 23일 낮 12시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회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고요. 전북 CBS와 전북일보,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공동 주관합니다. 내일 토론회도 11시 반부터 90분 동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후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